매주 금요일에 여는 영화관이죠. 국민영화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를 예술영화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영화 소믈리에입니다. 다양성 영화만을 상영하는 예술영화 전용관 영화공간 주한관장이신 이한 영화평론가. 오늘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이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매번 스튜디오 와주시다가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예, 네, 좀 바쁘네요. 예, 여기까지 오시려면 멀어요. 가깝다니까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제70회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작이자 더 랍스터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킬링 디어라는 작품입니다. 예, 킬링 디어. 킬링 디어가 무슨 뜻인가요? 킬링 디어는요, 원래 그리스 비극 중에 하나인 이피게네이아라는 이야기에서 모티브가 나왔습니다. 예. 신성한 사슴을 죽이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그 성서나 신화에는 자식을 제물로 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하느님이 갑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다든가, 바리공주 얘기 같은 것처럼. 예. 그리스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치러 가려고 항구 도시에 집결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람이 일지 않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대장인 아가멤논 왕이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아끼는 거룩한 사슴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칼카스가 출항을 하기 위해서 바람이 일어서 배가 나가야 된다면 아르테미스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가멤논도 그에 상응하는 희생을 해야 한다. 즉 아가멤논의 딸이자 미케네의 공주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예. 즉 자식을 죽여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전쟁을 못할 테니까. 그런데 바람을 만들자니 딸인 공주를 죽여야 하니까 아가멤논은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계략을 꾸밉니다. 딸에게 평소에 딸이 흠모하던 아킬레스 장군 아시죠? 예, 그 예. 아킬레스하고 혼인을 시켜줄 테니까 이쪽으로 오너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피게니아와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자 엄마인 클리템네스트라는 예. 그리스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다니 해가지고 예. 기쁘게 아울리스 항구로 갔는데 아가멤논은 여기에서 자기 딸에게 화살을 쏘아 죽이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막상 화살을 쏘고 나니 그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이 사슴의 모습으로 변하더라. 바로 여기에서 킬링 디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저도 그리스 비극 참 이제 좋아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또 유래를 한 그런 이제 영화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긴장하게 만드는 영화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막 그냥 잔인하게 무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무엇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킬링 디어는 미스터리 드라마와 파격적인 서스펜스를 주로 하면서 인간의 갈등,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거짓말, 인간의 본능을 파고들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뭔가 막 유혈낭자한 모습 때문에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예. 이 영화 감독이 누군가요? 스토리텔링하고 연출력으로 정평나 있다고 하던데. 예,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송곳니라는 영화로 제62회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예. 이 해에 대상에 올라갔던 후보 중에는 우리나라의 봉준호 감독도 있었고요. 올해 황금종려상을 받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연출력을 인정받은 감독인 거죠. 예. 영화가 어떻게 해서 긴장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어요? 어떤 특별한 기법 같은 게 등장을 하나요? 오프닝부터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영화의 오프닝은 우리가 흔히 보는 호러 영화 같은 데서의 무지막지한 사륙 장면 그런 게 아니라 예. 인간의 심장을 보여줍니다. 수술 중인 인간의 심장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여기서는 병원과 환자와 의사의 동의를 받아서 그 수술 영상을 사용하는 과감한
영상을 선보입니다. 이렇게 촬영을 한 촬영 감독 티미오스 바카타키스라는 감독은 예. 이미 송곳니라든가 더 랍스터 같은 영화에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하고 계속 호흡을 맞춰왔고요. 그리고 광각 렌즈를 써서 마치 신의 시선과도 같은 느낌을 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등장인물의 식전샷으로 동일시되기보다는 예. 저런 행위를 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뭔가 조마조마한 마음을 느끼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이 영화 속의 사운드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아주 신경질적인 사운드, 음악을 쓸 때는 그 예민하고도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쓰는데 그런 음악들이 그 바흐나 슈베르트 같은 클래식한 음악과 더불어서 현대음악 중에서도 아주 실험적인 현대음악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극중의 딸이 합창단으로 활동을 하는 합창의 아주 신성한 분위기가 있으면서 예. 여기에서는 이 영화 자체가 우리의 아주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아주 신성한 분위기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사실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의료사고와 거짓말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뭔가 굉장히 신비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이 부분에 긴장감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일반적인 뭐 공포, 미스테리물하고는 좀 차원과 수준이 좀 다른 영화 같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배우들이 나오나요? 니콜 키드만 나온다고 하던데. 예, 니콜 키드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사랑하는 그 멋있는 배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콜린 파렐이라는 배우도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인데 니콜 키드만이나 콜린 파렐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예. 이 영화에서 모든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는 배우는 이 콜린 파렐과 니콜 키드만이 스티븐 안나라는 의사 부부로 나오는데 이 의사 부부의 가정에 파국을 가져오게 되는 마틴이라는 소년 역할을 하는 배우입니다. 이 마틴 역할의 배우 베리 케오건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개봉한 덩케르크를 통해서 주목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냥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나직나직한 목소리 그리고 굉장히 예의 바른 행동 그러면서도 저 행동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아니면 인간적인지 아니면 신화적인지를 알 수 없게 하는 놀라운 연기력을 선보입니다. 예. 이 영화에서 감독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거였나요? 이 영화는 성공한 외과 의사가 있고 또 부인은 안과 의사고 부르주아 가정이지요. 그리고 모범적인 딸이 있고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 이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 가정에 미스터리한 소년이 다가오면서 엄청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너희 가족 중에 하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첫째 사지마비, 둘째 거식증, 셋째 눈에서 피를 흘리는 출혈, 넷째 죽음에 이르게 될 테니 하나를 선택해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예. 과연 이 얘기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라고 감독한테 물었을 때 감독은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그 정의에 대한 판결은 과연 누가 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거대한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극단적 상황에 처한 인간의 본능은 무엇인지를 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참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그 질문을 그렇죠. 던지는 거네요. 예. 이한 평론가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 영화가 킬링 디어라는 신화에서 오기도 했지만은 감독은 단순히 신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관객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돼요. 예. 왜 이렇게 불편하냐면은 사실은 술을 먹고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죽인 스티븐이라는 의사는 사실은 굉장히 의료사고를 일으킨 잘못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족에게 저주가 내림으로써 저주를 내린 희생자 가족을 오히려 불편해하고 오히려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동일시를 하게 되는 전도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끼게 된다면은 예. 부르주아 계급의 부도덕에 균열을 내는 것은 환자는 심장을 잃고도 불가능하더라.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느니 보다는 예. 차라리 자기 자식을 희생양으로 죽이고야 만다. 그래서 자기네 계급을 유지한다. 예.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희생자들은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서야 겨우 그들에게 흠집을 하나 내는 정도밖에 못하더라. 그리고 가령 이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틴이라는 소녀는 닭과 감자튀김을 시켰을 때 감자튀김이 제일 맛있어서 아꼈다 나중에 먹지만 여기에서 부르주아 가정의 딸 킴은 감자튀김에 제일 먼저 케첩을 쫙 뿌려가지고 와구와구 먹거든요. 이만큼 계급 간의 격차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생각할 거리를 참 많이 남기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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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좋은 영화 소개 감사했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지금까지 영화공간 주한 관장인 이한 영화평론가였습니다.